오픈AI CEO가 한 이용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게 수많은 말을 건넵니다. 생성형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막대한 연산 자원과 전력을 요구합니다. 과제 수행이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매일 많은 디지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AI에게 말을 아끼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의 사용이 탄소 배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디지털 사용 행동의 변화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AI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생성형 AI는 무엇일까요?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픈AI의 챗GPT가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주요 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고도화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거대 언어 모델 LLM입니다. LLM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자본 투자와 전문 기술 지식,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GPT-3 모델의 경우 한 번의 훈련 실행에 컴퓨팅으로만 1,30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AI 사용으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할까요? 실제로 챗GPT의 사용자가 환경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걸까요? 지난 2년간의 월간 사용자 추이를 보았을 때 2025년 챗GPT 앱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3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센터 연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IEA는 생성형 AI 훈련이 일반 컴퓨팅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며 향후 전력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탄소의 환경오염. AI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 및 저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2023년 데이터 센터 유지를 위해 약 25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작업 증가가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 생성형 AI 모델인 GPT-3의 학습을 위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502톤인데요. 이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왕복 비행 승객 1명이 배출하는 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맞춤형 칩 도입,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 개선 등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차원의 AI 사용 절제에 대한 효과 검토.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최형식 부연구위원입니다. AI를 챗GPT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게 전력 사용량 증가에 기인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이나 국내에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향후 많은 급격한 전력 사용 증가를 예측하고 있고 이제 그게 실제로 발생할지는
연 뭐 9%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학습용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 연 30%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거다 해서 이제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실제로 증가할 거냐는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른 것을 예측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용되는 전력을 어떤 전원으로 전기를 공급할 건가 지금 신규 전원은 상당수 석탄과 LNG보다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 같은 이제 무탄소 전력이 사용될 예정이라서 그러니까 기존 발전원에 대해서 뭐 사용량을 증가시킨 요인도 있겠지만 이제 신규 전력은 또 재생에너지로 많이 될 거라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예상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그런 데이터 센터가 설치가 되면 당연히 상당한 영향이 되겠죠. 또 어떤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그렇게 막대하게 들 것이냐 과거보단 적게 들 것이라는 또 전문가들 얘기도 많거든요. 뭐 챗GPT나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 오픈형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어서 그런 모델을 어쨌든 기반으로 해서 AI를 학습시키는데 예전보다만큼 아주 엄청난 에너지는 들지 않을 수도 있다. AI 서버 기술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효율성을 많이 높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또 AI는 발달하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력 사용이 늘 것이냐. 이제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뭐 10% 좀 못 미치는 수준인데 향후에는 석탄을 줄이고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그 신규 수요는 향후 10년 내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건설되고 운영될 원전이 있거든요. 지금 26년, 7년, 2033년에도 이때도 이제 새로 원전이 완공돼서 예전에 계획된 원전이 들어와서 어쨌든 가동이 되는 거고 어쨌든 새로운 발전원이 필요하고 근데 그 외에는 아마 어떤 발전원을 또 확대시킬 거냐 이제 이거는 재생에너지로 당연히 되면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고 지원책을 해서 하면 재생에너지로는 이제 충당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구 남용하는 거는 더 필요 없이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걸 줄여도 상당히 이게 무슨 기후 보호에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예. 아주 미세한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차이지만 아주 큰 보호는 되지 않는다. 개인의 행동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전력 사용이 아주 조금 줄 뿐이고, 그렇지만 개인의 행동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육식을 하는 것과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이제 그런 큰 환경에 임팩트를 주는 소비들이 더 크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게 더 큰 환경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안 쓰는 메일이나 저장된 옛날 메일이나 파일들 지우기 그리고 너무 이제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절제나 적당한 사용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걸로만 우리가 큰 환경 문제를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작은 행동 변화가 중요하긴 한데 AI나 이런 서비스를 잘 써서 국가적 차원의 어쨌든 의사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개인의 사용이 그러니까 조금 1% 준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개인이 아주 엄청나게 수고스럽게 1%를 줄이지만 그러면 우리 전체 환경이 1% 좋아질 거냐 그러진 않을 거다. 더 확실한 거는 당연히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개인이 당연히 좀 반응을 하겠죠. 적정 전기요금을 통해서 좀 이런 행동에 규제를 가하는 건 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전기요금 현실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지방 분산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 중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당연히 수도권에 짓느냐 아니면 지방에 짓느냐 당연히 이제 그게 이슈고 해서 가장 시급한 거는 그럼 그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유치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이런 에너지가 쓰여지고 생산되고 소모되는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게 이제 많이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좀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쓰는 챗GPT나 이런 AI 데이터 서비스가 대부분 다 해외 서버에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는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직접 우리나라 서버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전력 공급이 지금 상당히 이슈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절대 되게 힘든 상황이죠. AI와 전력 사용, 그다음에 환경을 같이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AI를 잘 쓰면 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당연히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AI가 당연히 전력이 필요하기도 한데 전력을 더 효율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변동성이나 전력망을 관리하는데도 이제 IT 시스템이 필요하고 있죠. AI의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잘 쓰면 또 우리가 환경 전환을 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무분별하게 서버를 증설하고 전력 믹스 변환 없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공급 없이 AI 서버를 증설하고 이거 전력 공급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막 미쳐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 국가가 팩트체크 결론 도출. AI에게 말을 아끼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은 처음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대에서는 꽤나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와의 짧은 대화 하나도 결국 서버를 작동시키고 이는 상당한 전력을 소비해 탄소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AI 요청을 줄이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의 디지털 탄소 저감 행동이며 직접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에게 말을 아끼는 것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적 개선과 사용자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탄소는 기술이 만든 문제이자 사용자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AI 사용을 위해선 양쪽 모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팩트체크 결론에 대한 해결 방안. 개인이 몇 마디 아끼는 것만으로는 환경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명의 사용자가 모두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짧고 명확한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AI에게 고맙다고 말했듯 지구에게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젠 우리가 조금 아낄 차례입니다. 말뿐인 감사는 그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시간.